최근에 대위 소령들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없고 배는 계속 찍어내는데 사람은 41,000명으로 그대로 묶여있죠. 그래서 해군 요즘에 소령은 어떻게 다느냐, 소위에서 중위는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중위에서 대위는 공군도 마찬가지인데 중위로 2년만 하면 돼요.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육군보다 진급이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 소령이 들어가는데 원래 여기가 7년 정도 해야 돼요. 1년, 2년, 7년 합쳐서 소령이 되면 10년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되고 대위 5년차가 되면은 임소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8년차야 이게. 군생활 8년차가 임소령진이 돼서 소령 계급장만 다는 거야. 월급은 대위, 계급은 소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관학교 출신이든 비사 출신이든 100% 그래. 사고가 없으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누구 사람을 뚝갑 패가지고 막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여간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뭐 어디 고추 내밀고 어디 뭐 거리를 활보했다든지 뭐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다 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임소령이 됩니다. 이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월급은 소령이에요. 계급도 소령.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9년차의 소령이야. 근데 만약에 임소령일 때 사고를 쳐. 그러면 진짜 소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진짜 소령이야. 월급, 계급, 찐 소령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있으면 11년차의 소령이 돼. 그러면 사실상 대위 5년차 넘어서 이제 8년차부터 소령 일을 시킵니다. 월급은 대위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육군은 그니까 예를 들면 소령 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사관학교 나오지 않으면 소령 달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해군은 그냥 개나 소나 소령을 다 달아줘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장기자원이면. 장기자원 선발할 때부터 애초에 해군은 이 사람을 소령 TO를 생각하고 뽑는 거야. 장기를. 공군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거는 중령 진급 확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개요를 깔게요. 소령을 달면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 4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교분들이 늦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24살의 임관입니다. 만 4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은 뭐죠? 군생활 21년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연금수의 대상이다. 연금수의 대상은 19년 6개월부터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26살까지 임관한 사람들은 해군에 오면 개나 소나 연금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미가 맞겠죠? 함정병과 같은 경우는 장기를 대부분 시켜줍니다. 아직 기행병과 같은 경우는 장기 그래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뭐 한 25%? 30% 뭐 이 정도가 장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26살까지 임관한 사람들은 안전 라인이야. 자, 27살도 생일이 느리다면 연금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9년 6개월까지잖아. 여기까지도 안전 라인. 근데 28살부터 소령으로는 연금 못 받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사 출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야. OCS 같은 경우는 28살 이상 되는 소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학벌이 좋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니면 진짜 나이 차갖고 할 거 없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병사로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재복무하는 분들이 보통 28살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미루다가 나이가 존나게 차가지고 병사로 가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생활 원래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군생활이 괜찮은 거야. 맞는 사람이야. 장기 복무를 한 거야. 나 군대에 원래 생각도 없었는데 해보니까 장교생활 괜찮은걸? 이러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막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소령을 달아주는 건 알겠는데 중령을 못 달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는 거를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역을 하는 좀 모자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나이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중령 이제 진급을 하려면 군생활 17년 차가 돼야 돼요. 그래야 1차가 됩니다. 1차 진급. 소령을 달고 7년을 근무하면 중령을 달 수 있다. 1차 진급이 떨어지면 2차 진급이 18년 차가 되고 3차 진급이 19년 차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관학교 출신 아니면은 중령 못 따는 거 아니냐? 비사 출신은 이렇게 씨발 좆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론! OCS 출신이 사관학교 출신보다 중령 진급이 더 잘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해군은 그렇습니다. 해군은 이거 보고 이제 막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해군 장교 중령 진급은 해사 61기급 소령들, 이번에 61기급이니까 저보다 7년 선배님들이 이번에 중령 1차 진급에 들어가는 대상자였어요. OCS는 102기급 소령들, 그 다음에 ROTC 같은 경우는 52기급 소령들. 자, 근데 이거는 함정병과 기준입니다. 여기 61기급 소령분들이 남아 계신 분이 정확 몇 분인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급 결과가 그 기수랑 그 사람의 출신이 성분이 앞에 표기가 됐어. 예를 들면 이 새끼 이름이 김옥지야. 김옥지 소령이야. 얘는 이익구 소령이야. 만약에 김옥지 소령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거야. 해군 사관학교 61기 김옥지 이렇게 나와서 중령 1차 진급, 이렇게 중령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익구가 만약에 OCS 102기야 그러면은 사후 102기 이익구 이렇게 되는 거지. 김옥지는 사관학교 출신이고 익구는 OCS 출신이네 이렇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앞에 출신 성분이 안 나오고 몇 년도 임관자인지만 나와요. 그래서 출신 성분 조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진급이 됐냐? 사관학교는 1차 진급을 28명이 했습니다. 이건 함정병과 기준이에요. 기행병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인원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행병과는 잘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달아줄게요. 사관학교 61기는 160여 명 정도가 임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해병대 장교를 빼면은 120명 정도가 아마 임관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2 때 기행병과로 빠지신 분들이 또한 한 20-30명 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80명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추산을 해봅니다. 보통은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함정 장교로 있어요. 사관학교 분들은 그 기수마다 보통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관학교는 약 35%가 1차에 중령 진급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은 제가 알기로 절반 이상이 1차에 진급을 하는 걸로 아는데 해사는 좀 진급이 많이 힘들어요. 중령부터 이게 좀 사관학교 분들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가 좋은지는 저도 평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군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진급을 하면은 2차, 그 다음에 3차, 4차, 임기제 그 어떤 기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다느냐? 약 70%가 중령 진급을 하는데 이것도 기수마다 또 달라요. 어떤 기수는 소령들이 전역을 많이 한 기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수는 그 기수에서 2명 빼고 중령을 다 진급한 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동적이야. 한 약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긴 진급 몇 명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OCS 총원이 8명입니다. OCS 102기급 선배님들이 좀 적어요. 8명인데 4명이 중령을 달았어요. 50% 중령을 달아.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다 있죠? 임기제 다 있죠? 이것까지 하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도 80%는 돼. 70-80% 똑같습니다. 아무튼 50이야. 예를 들면 OCS 같은 경우도 한 기수 저희 때가 함정 장교만 했을 때 8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장기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기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장기가 안 된 동기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OCS는 애초에 장기 자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냥 의무복무만 채우고 집에 갈 거예요 하는 애들이 3분의 2예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가 그냥 된다. 하여간 자, ROTC는 그럼 몇 명이 했는지. ROTC는 1차 진급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냐? 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 진급을 했냐? 1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33%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ROTC가 존나 개씹 족밥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ROTC가 진급이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OCS보다. 이거는 기수마다 달라요. 해군은 OCS니 ROTC니 사관학교니 이런 차별이 거의 없는 군이라고 보면 돼. 진짜 그냥 공군과 육군과는 차원이 다른 진급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은 거야 이것도. 왜냐면 1차 진급자인데 33%잖아. 자, 여기도 1차 진급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4명 중에 1명인가 2명이 육아휴직도 하신 분이야. 육아휴직자도 진급이 돼요. 그거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해군이 그런 건 존나 잘하는 거야. 이게 요즘에는 해군은 남군도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배를 타고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잖아. 애기 낳으면 1년은 육아휴직 유급휴가잖아요. 진급 누락이 없습니다. 1년까지는. 근데 육군에서 만약에 남군이 육아휴직 한다 그랬으면 내가 볼 때 이럴걸? 사단장부터 해갖고 대대장 연대장 다 해갖고 야! 네가 애를 낳았냐?
야 네가 배를 불러서 낳았냐? 네 와이프가 배를 불러서 낳지 새끼야 하면서 네가 기압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디 말이야 중령 진급 대상자가 말이야 육아휴직을 들어갔나? 니는 그냥 즐기기만 했지 낳은 건 네 와이프 아니니? 어디 육아휴직을 소령이 육아휴직을 나가려고 이러면서 지랄병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해군은 그래도 괜찮아. 육아휴직자도 진급을 시켜준다. 왜?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은 중령인데 육아휴직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는 거야. 일할 때는 배 타고 씨발 가족을 아예 못 보는 거야.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넘게 못 봐. 가족을 아예 못 봐. 한 달에 한 10일도 가족을 잘 못 보고 그렇게 한 10년, 20년 지내다가 육아휴직 그냥 한 방 탁 때리고 그냥 깔끔하게 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자네 잘 쉬고 오게 하면서 딱 보내주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은 해군의 법도가 묻어졌구만 막 이지랄 할 텐데 그래도 요즘에 그런 문화는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해군이 또 이런 부분은 잘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수부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진급이 UDT가 그나마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이 SSU고 그 다음이 UDU예요. UDT가 아무래도 특전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스타 부대란 말이에요. 해군에서는. SSU 출신은 보통 대령까지는 가시는데 원스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UDU는 국직에 있다가 해군으로 왔다가 국직에 있다가 해군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한 소령쯤에 다시 해군으로 돌아와요. 41살, 2살, 3살, 4살 이때 중령 진급 달아야 될 건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한 30대 중반쯤 되면은 함정장교로 다시 돌아와. 배 타러 가자 하면서 하여간 이런데 번외로 대령 진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비사 출신은 그래 중령까지 어떻게 개비기로 뭐 해군 그런다 치자. 대령은 안 될걸 막 이지랄 한단 말이야. 대령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령도 한 50% 진급해요. 결론은 뭐냐, 사관학교든 OCS든 학군장교든 진급률은 차별이 없다. TO를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끼리 경쟁을 하고요, OCS는 OCS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고요, ROTC는 ROTC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 기수에서 그 해당 출신별로 해서 대략적으로 1차 진급은 35%에서 50%로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진급을 시켜줘. 그리고 나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다 하면은 여기도 똑같아. ROTC도 마찬가지로 7, 80% 중령이야 다. 그 중령 단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은 또 다 50%, 100% 진급이야. 근데 자 그러면 장성급은 회사 출신이 다 헤쳐먹는다? 아닙니다. 노노. 자 이렇게 살아남으면 결국에는 OCS나 ROTC를 합쳐도 대령이 몇 명밖에 안 돼? 정규 진급 다 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5명,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기수에 해봤자 적으면은 뭐 한 3명일 거고. 그러니까 장성급 진급을 들어가면 몇 명밖에 안 돼요? 뭐 한 2-3명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출신이 다 해먹고 차별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이 진급률을 보면은 더 야마가 돌면 야마가 돌지, 씨 우리 그래도 사관학교 나왔는데 육사는 70-80% 해준다는데 우리는 뭐 1차에 35%밖에 안 해주냐, 족같네 씨발 막 이러지. 여기 이제 28명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3차, 4차 임기제까지 하면 여기가 뭐 한 40명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0-50명 정도 중령이 될 거고, 이 40-50명 정도 중령 중에서 대령이 한 30명 정도는 남을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진급을 하면 원스타가 몇 명이 되죠? 또 원스타 여기서 한 30% 자르고, 투스타 30% 자르고, 3스타 30% 자르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또 10명, 20명 원스타 달고, 한 5명, 10명 투스타 달고, 3명, 4명 3스타 달고, 그 다음 포스타 한두 명 다는 거야. 참모총장 1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합참의장까지 가신다면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해군의 포스타가 뭐 그런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장성급을 가면 확률론적으로 사관학교 사람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들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OCS랑 ROTC 출신 투스타까지가 2분인가 3분이 있어요. 지금 현역으로. 요즘에는 비사 출신이 진급이 더 잘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